그러니까 저도 여성 CEO지만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국회페미라는 단체든 동아리든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정치색을 띠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페미들은 좀 숨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양지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이야기를 더 자신감 있고 투명하게 이야기한다면 안녕하세요. 결혼을 많이 미루기도 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는데 사실 이제 저는 교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좀 높았으면 싶거든요. 임산부들 만나기도 힘들고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더 귀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많이 없어졌고 비혼을 선언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낳지 않겠다, 딩크족이라고 하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온앤온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TVN에 빈지노라는 래퍼하고 미초바라는 독일 그 모델이 이제 공개 연애하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 근데 이제 빈지노하고 미초바가 한 1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상들을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두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얽매이지 않고 되게 자유로워 보였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안에 편견이 없어 보여서 그 부분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또 둘이 오래 연애를 할 수 있었고 이제 결혼을 제가 먼저 했던 선배로서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이제 어려워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와 결혼할 남자는 요 정도 수준은 최소 돼야 된다라는 이제 기준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전셋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아파트 뭐 큰 평수는 아니어도 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키가 또 너무 작으면 안 돼. 최소 77, 78은 돼야지. 너무 또 과하게 뚱뚱하다. 아 이것도 참 어려워. 대머리면 또 되게 곤란해. 좀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 정도는 다녀줘야지 된다고 생각하죠. 나한테도 친절하지만 우리 가족한테도 당연히 친절해야 돼. 데이트하거나 기념일이 오면 내가 선물을 받거나 내가 대우를 받는 건 너무 당연. 기본적으로 생각하시죠? 한국 여성들은. 사실 남자들은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바빠요, 20대가.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합니다. 열심히 해서 취업을 겨우겨우 해요. 취업해서 조금 이제 돈 벌만 하면 결혼 정년기예요. 그런데 사회 초년생이 연봉이 얼마나 되겠어요. 집을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 집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려워요. 차 할부금 내기도 바쁠걸?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집도 차도 다 준비되어 있는 남자를 원하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30대 초중반으로 결혼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 한국 여성들이 원하는 만큼의 준비가 돼 있는 남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여자들도 어렵고 남자들도 힘들죠. 그러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저도 여자지만 5년 전 정도부터는 여성들이 배려받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텐데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이 따로 있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왜 색칠해 놓잖아요. 여성 전용 피트니스, 여성 전용 주택, 여성 전용 택시, 지하철에도 여성 전용 칸 있죠. 그리고 여성 전용 뭐 엘리베이터, 계단. 부산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여성 전용 화장실이래요. 거기는 남성 칸이 없어. 여성으로서 배려받는 좀 고마운 부분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성들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기관이나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이야. 사실 실력으로 승부봐서 정정당당하게 비례대표가 되면 좋겠죠. 여성이란 이유로 배려를 받기보다는 좀 창피해. 국회 페미.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국회 페미라는 단체가 무슨 시민단체나 아니면 노조나 뭐 그런 국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단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조사 결과 그냥 모임이에요. 동아리 같은 모임. 이 국회 페미라는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이 직접 이제 언론에 밝히기를 본인은 구급공무원 여성 보좌관이다. 국회 안에 페미니즘 찬양 동아리를 만들고 차 심부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이제 신문에 제보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런 페미니즘 성향의 조직이 국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성 CEO지만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국회 페미라는 단체든 동아리든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정치색을 띠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다른 어떤 부분에선 너무너무 관대해요.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정말 투명하고 오픈되어야 되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국회 페미라는 동아리는 익명 동아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보임이 한 명인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혼자 내는 목소리일 수 있다 이거죠. 언론에 당당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게 아니라 뒤에 숨어서 상식이 안 되는 논리로 다른 사람을 이제 저격하는 비논리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게 좀 실망스럽죠.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들도 있고 소문들도 너무 많은데 사실 이미 언론으로 막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아마 지금의 상태라면 더 많은 추측과 더 많은 소문들이 계속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본인의 진짜 의도나 목적이 항의하고 싶은 거라면 정확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국회패밀 이란 이 단체에서도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고 항의하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증거를 내밀고 얼굴을 보여주고 정확하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틴 루터는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때문에 거짓말은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미투가 시작되면서 사회에 정말 큰 파장이 있었잖아요. 정말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도 했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 미투 운동의 시작은 예전에 잘못됐던 것, 묵인했던 것, 참아왔던 것들을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고 지금의 세대와 다음 세대에서는 달라지기 원하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우리나라 폐미들은 좀 숨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양지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이야기를 더 자신감 있고 투명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변화, 좋은 변화들이 이 나라에서 더 힘있게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고맙습니다.